아름다운 산과 바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고흥. 이곳은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을 이끄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흥에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드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드론을 미래 먹거리로 선택한 고흥. 과연 드론이 고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현장을 살펴봅니다. 갑자기 출동이 걸린 걸까? 소방대원들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환자 상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속 단계로 진행될 거니까. 한쪽에선 드론도 출동 준비를 서두릅니다. 오늘은 드론을 이용해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동 관측소도 설치됐습니다. 그죠? 여기 이쪽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이쪽 부분이. 정반대 여기 관제소 현 위치에서 100m로 이동하면은 요구자 신원이 좀 확인됩니다. 그쪽으로 이동하기 바람. 관제소에서 알려준 위치로 이동하는 대원들. 관제소 성신. 현재 요구조자 접촉 완료했고 환자 파악 후 후송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오늘 불편한 데 있으세요? 네, 이렇게 산악 출동 나가게 되면은 그 범위가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요구조자 접촉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접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얻는데 드론에서 위에서 먼저 발견을 해주고 저희 위치랑 요구조자 위치를 이렇게 확인해서 저희 위치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구조 작업. 생사를 다투는 구조 현장에서 드론은 그 빛을 발합니다. 수시로 드론을 활용한 수색 작업의 행동 절차를 훈련하는 대원들.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대원들의 모습도 관제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드론 요구자 이렇게 들것에 지금 만쳐가고 있습니다. 네. 정반장 여기 관제소 요구조자 응급처치 잘하고 조심해서 내려오기 바람. 확인. 구조팀은 현시각부로 요구조자 위치 2차 이송 준비 완료했고 현시각부로 하산하겠습니다. 안전 하산하기 바랍니다. 드렸어, 설명할게요. 먼저 고생드렸어. 수고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재 우리 소방에서는 그 드론 활용해서 그 상용화된 그냥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수색을 한다든지 그런 데 위주로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현장들 더 나아가서 대형 재난 발생 시에 그 요구조자들을 그 위험 지역에서 안전 지역으로 이송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초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호스가 연장될 수 어려운 부분들 드론이 대신 연장을 해서 화재 진압을 도움을 주고 이렇게 다각도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 소방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그 상용화된 제품들을 이제 장비 개선을 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건지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녹동항 인근을 매일 정찰하고 있는 고흥 해양경찰. 불법 조업 어선을 감시하거나 위험 사항은 없는지 늘 살펴보는데요. 여기서도 드론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뒤로 빠질까요? 하단에 검은색 레저 버튼가 있습니다. 이 인원 및 레저 버튼 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총 4명 승선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그 드론을 사용하고 나서 많이 좀 차이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있습니다. 불법적 신고 시 저희가 해상으로 이동할 시 약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사전에 드론을 먼저 날려서 저희가 현장 체증 사진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서 불법적 단속에 쉽게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으며, 주변 녹동 해양 주변은 갯바위 등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자들이 저희들이 갯바위 낚싯대 구조 신고를 하더라도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구조자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구조자의 구조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구조자들을 더욱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항포구에 위험 선박을 사전 예찰하여 선박들이 안전 상태를 미리 확보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바다에서도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드론.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드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드론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청정한 땅으로 이름 높은 고흥. 그만큼 농업도 주요 산업인데요. 이른 아침, 논으로 향하는 한 농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논에 방제를 하는 날. 그런데 방제를 돕는 건 바로 드론입니다. 농사짓기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농부. 드론을 활용하면서 일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는데요. 오전에 이제 시야가 확보되는 상황에서 9시 전까지, 오전 9시 전까지 해서 한 10,000평 정도 이렇게 혼자서 하고, 그 대신에 논이 주위에 있어야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 평수는 좀 줄어들죠. 시간은 그러니까 아침 한 6시부터서 9시 내에 한 8시 반 정도 되면 끝납니다. 2시간 반 정도. 그러면 그때 그 전에 이 드론을 하시기 전하고 비교해서는 어떠세요? 속도나? 드론을 하기 전에는 최소한의 2사람 이상. 근데 지금은 혼자서 배 이상 한다고 보면 되죠. 무엇보다 넓은 논을 짧은 시간 안에 혼자서도 방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라는 드론. 초고령화로 힘들어하는 농촌에 이만큼 반가운 것이 있을까요? 자격증은 올해 이제 3년째 돼가죠. 자꾸 농촌이 노령화되고, 또 군에서 고흥군은 지금 봄에 15명 정도를 모집을 해가지고 50% 학원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계기가 좀 됐죠. 그래서 처음에 그 드론이란 그 기계에 대한 예. 두려움이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동경을 했죠. 보고 왜 그러냐면은 혼자서도 저렇게 하는데 좀 배워야 되겠다. 저희 마을은 약 30가구 정도 되고요. 이제 거기에 한 가구 노인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 3분의 2가 한 가구입니다. 한 가구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제일 젊어요. 마을 책임을 맡고 있지만 제일 젊은데, 이제 젊은 사람 위주로 가서 품앗이 하는 식으로 해서 일을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죠. 그 지인들한테 추천하세요? 다른 젊은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면허증을 따라, 이렇게 학원에 다니면서 면허증을, 또 학원에 안 다니고는 딸 수가 없어요. 비행 시간이 20시간 그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개인은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드론 자격증을 따가지고 농약할 때 이걸 활용을 하면 진짜 좋죠. 마을의 다른 농가를 찾았습니다. 젊은 농부 공성 씨는 요즘 자신의 농사 외에 너무도 바쁜 나날을 보낸다는데요. 저희는 드론이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죠. 제일 일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고, 이게 언론 회전이 빨리 돼야
일 양을 많이 할 수 있고. 역시나 논의 방제를 하기 위해 나서는데요. 그런데 이 논은 자신의 논이 아닌 이웃의 논입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저 개인 자가 방제를 위해서 이제 구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옆에서 자꾸 이제 위탁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방제단을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젊은 청년들 한 5명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탁도 많고 이제 뭐 조합 쪽에든가 농협 관련돼서 이런 쪽에서 많이 위탁이 들어오죠. 이제는 마을 청년들과 모여 드론 방제 사업을 한다는데요. 드론은 일손이 모자란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미래를 개척해가고 있는 고흥 청년 공성 씨. 그는 고흥군이 육성하는 드론 산업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네, 현재로서는 좀 기대감이 크죠. 크고 이제 솔직히 좀 행정 쪽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농사를 지다 보니까 많이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그래도 월등히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타 지역에 비하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자부심이 좀 있죠. 그리고 또 많이 젊은 또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 이유로 해서 그래서 많이 좀 기대가 큽니다. 인구가 적고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더욱 큰 힘이 되고 있는 드론. 드론은 안전을 지키고 일손을 거두는 등 우리 삶에 어느덧 성큼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드론의 발전은 이제 시작일 뿐인데요. 과연 드론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까요? 복잡한 장비들로 가득한 연구실. 이 연구실이 주력해서 연구하는 드론은 바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드론입니다. 이 연구를 이끄는 이는 드론 1세대, 드론 공학자로 잘 알려진 심연철 교수. 자, 호버링. 네,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을 했고요. 지금 왼쪽 오른쪽 지금 간을 보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지금 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통과하고 있고요. 앞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드론. 네, 오른쪽에 지금 스피드 통과를 하고 나서 지금 물병 투하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물병 투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물병 투하를 자, 조심스럽게 네,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인공지능을 갖춘 드론은 드론 택배 시장의 혁명 등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는 거를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론뿐만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 차도 있고 여러 가지 물체들이 혼자 다니면서 자기 일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곳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이런 스스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물체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적정한 기술을 잘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드론은 때로 전쟁 등에 활용돼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요. 드론 잡는 안티 드론의 기술도 함께 발전하는 중. 연구는 실로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선 드론 연구를 선보이는 또 다른 곳. 이곳은 우리나라 항공우주 기술의 메카인 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와, 정말 많은 드론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항우연은 세계에서 2번째로 수직 이착륙 고속 드론인 틸트로터 개발에 성공했으며 드론에 적용할 분야별 핵심 기술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국산 드론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999년 군에 납품한 송골매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항우연. 항우연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인류를 위한 여러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우연에서는 여기 보시는 무인기들을 쭉 개발을 했었고요. 그동안에 단일 무인기들, 그러니까 무인기 단독의 어떤 성능 개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개발을 했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성능화 시키는 무인기들 하고, 그다음에 무인기들끼리의 어떤 협력하는 거 또는 군진 무인기 이런 쪽으로 더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이제 UAM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무인기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략적 국제 공동 연구 사업으로 덴마크의 우주개발 전문 기관인 DTS 스페이스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무인기를 활용한 그린란드 빙상 표면의 융빙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의 검증 및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저희가 극지에 이번에 처음 사실은 항우연에서는 갔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극지연구소에서 주로 극지연구를 많이 했었고, 근데 극지연구소에서는 드론도 이용을 하지만 주로 이제 인공위성으로 극지 관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공위성이라는 게 광범위 관측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기상, 구름의 영향이랄지 또는 인공위성이 공전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찍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무인기를 이용해서 빙하 관측을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 정확히 가서 조금 더 인공위성보다는 고해상도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드론을 이용하다 보면 저희가 영상 관측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센서들을, 우리가 원하는 센서들을 드론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빙하 관측뿐만 아니고 어떤 대기 연구랄지 식생 연구랄지 동식물 연구랄지 다양한 연구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항우연은 이외에도 세계에서 3번째로 무인기를 이용한 성층권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이 성층권 고고도 무인기는 인공위성을 보조해 대기 오염, 재해 감시, 통신 중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층권 고고도 무인기는 저희가 한 10여 년 됐나요 벌써? 그렇게 개발을 해왔었고요. 2015년도에 성층권이라고 하는 고도 한 18km까지 도달을 했었고, 16년도에도 계속 도달을 했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한 50시간 이상 고고도에서 쭉 이렇게 연속 비행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임무 장비 페이로드로 아주 조그만 카메라만 달았었는데, 실제 이제 내년부터 개발될 연구에서는 20kg 정도 되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임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페이로드를 달 수 있는 더 큰 정도의 성층권 무인기를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드론. 이제 인류는 누구나 손쉽게 하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이 가져올 변화는 그 끝을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도 핫한 드론 시장에 뛰어든 우리의 기업들은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드론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 자체만의 시장으로 봤을 때도 향후 한 5년 내에 거의 1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장을 가지려면은 사실은 드론이라는 게 기체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사실 드론 시장의 한 70% 이상이 활용하는 서비스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이나 연구소나 다양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AI랄지 빅데이터랄지 이런 쪽을 드론하고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드론이라고 했을 때 전국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고 상당히 많이 이제 지방에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드론 같은 것들은 비행 시험할 때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지방에서도 하기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 비행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드론 산업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흥군. 고흥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공역을 비롯해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 고흥 드론 센터 등 드론 관련 인프라가 국내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어 드론과 도심 항공교통 기술을 실증하기에 최적의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드론 중심 도시가 되는데 일조를 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내 드론 기업들의 큰 관심 속에서 지난 12월에 문을 연 고흥 드론 센터. 이곳은 고흥군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 산업의 중심이자 국내 드론 산업에도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고흥 드론 센터에는 14개 기업과 육군교육사령부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 업체는 농업용 드론 제작, 산업용 드론, 산불 감시, 치안 감시 등 임무용 드론과 교육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기업에는 드론 기업 역량화 지원 사업으로서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마케팅, 홍보 지원 등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탕수육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흥 드론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 가운데 이 기업은 드론을 이용해 음식 배달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무게죠. 배달 드론 시험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 배달에 나서는 드론. 오늘의 목표는 바다를 건너 가까운 섬까지 배달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요. 세계적인 물류 기업들이 택배 등 배달에 혁신을 가져올 드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우리의 섬들도 머지않아 배가 아닌 드론으로 물건을 받아볼 날이 올 겁니다. 또는 비행 경로대로 위치로 가는 것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거의 이제 완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착륙하는 그 정밀도는 좀 숙제로 좀 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얼마나 오늘은 바람이 다행히도 한 1m 정도 불었기 때문에 이제 3에서 4m 불었을 경우에 운송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더 비행 테스트 해봐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의 목적은 이제 육지에서 도서관 배송을 하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튼튼해야 되고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운송용 드론을 비롯해 농업용 드론 등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이 업체는 얼마 전 고흥 드론 센터에 입주를 마쳤는데요. 새로운 터전에 대한 기대도 상당합니다. 제가 고흥에 내려왔을 때는 드론 산업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고흥에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는 도시 같은 경우는 비행을 할 수 있는 공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행 드론을 만들어도 시험 테스트하기는 공간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고흥에는 넓은 공역과 또 비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갖춰 있어서 전국의 최고의 적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고흥에 내려온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육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은 곧 이 제품들이 안정화되고 되게 되면 가속도가 붙고 하게 되면은 주로 해상 쪽에 해상 관련돼 있는 예찰 또 안전 이런 것들의 장거리 비행 이런 쪽에 많이 저희는 포커스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고흥 드론 센터를 기점으로 더 큰 꿈을 키워가는 기업들. 요즘엔 이런 비행선도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드론의 짧은 항속거리와 무게, 내구도 등의 한계를 비행선과 소형 드론을 하이브리드로 결합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로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약 10톤가량도 나오고 뭐 20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택배라든가 또 나르는 뜻이 관광성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것을 저희들은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고흥에는 UAM, 즉 드론 자유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행선을 갖다가 자주로 띄우고 또 이게 연구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 고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각계 전문가들 앞에서 실증 시연을 펼칠 수 있다는 점도 고흥 드론 센터가 가진 매력 중 하나. 오늘은 입주 기업 가운데 한 업체가 소방 드론에 대한 실증 시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온 드론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타깃에 정확하게 물통을 던지는 드론.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곳에 드론이 가서 불을 끄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 바닥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궤적 계산까지 다 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시장에서 원하는 기능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피드백 기회는 정말 소중합니다. 포인트는 비행 시간이죠. 소방 방지보다는 저희는 화재 진압용 실제 임무 장비로 화재 뭐 탐지라든지 예방 차원을 떠나서 실제 화재 현장에 불을 끌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높은 빌딩이나 그 소방차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이 힘든 조건에서 무인 비행 장치가 날아가서 이제 바로 소화가 가능한 그런 조건을 잡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고흥 지역이 드론에 대한 테스트라든지 실전 환경이 좋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센터 지원이라든지 또 관련된 기업의 인프라 협업할 수 있는 조건도 좋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론 산업을 하면서 이제 업체들 간의 협업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제 육성이 될 수 있고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영역은 실로 무한대입니다. 그중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 분야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드론 아트쇼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선보이고 있는 이 업체 또한 고흥 드론 센터에 입주할 기업입니다. 이거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드론 아트쇼 비행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48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00대까지 11월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길 기다려 하늘에 오를 드론들. 밤하늘을 별처럼 수놓는 빛의 향연. 군집 드론의 기술력이 없인 이 드론 아트쇼는 할 수 없습니다. 혁명적인 기술인 만큼 빠르게 우리 삶 속으로 날아들어오고 있는 드론. 그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을 사업을 만들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에너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시설 O&M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는 대형화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전 진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회사의 용역 서비스 수행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O&M 서비스에서 축적한 기술을 가지고 교량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화학 플랜트 시설의 안전 진단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쟁쟁한 드론 실력자들이 모여 즐겁게 서로의 실력을 겨누는 드론 챌린지 대회. 고흥 드론 센터는 이처럼 크고 작은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입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드론 산업의 발전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론 산업의 발전이 고흥의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드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고흥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 다음에 우리 농업과 어업에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하여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 이제 굉장히 드론 중심지, 대한민국의 드론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센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KUAM이라고 그래갖고 그 드론의 최종 단계가 사실은 드론 택시거든요. 드론 택시를 실증할 수 있는 이제 테스트 베드가 됩니다. 고흥 우리 드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드론의 제조, 테스트, 그 다음에 실증 이런 걸 통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 여기서 전체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드론 중심지 고흥을 만들어 간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드론 기업들이 우리 고흥군에서는 통 크게 많은 지원을 할 테니까 많이 좀 입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드론 중심 도시 고흥. 이곳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 비행체의 무한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환경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하며 편리하고 풍요로운 미래. 넘치는 아이디어와 경쟁력으로 더욱 성장하는 드론 산업. 하늘을 향한 우리의 도전은 이제 더 큰 날갯짓만 남았습니다.